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함대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란을 향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란의 비핵화 평화회담을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성명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메시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루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그 함대는 엄청난 위력과 열정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파견된 함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함대다. 대형 항공모함 에이브람 링컨이 기함으로 나서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이 함대 역시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무력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란이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즉 핵무기 없는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 트럼프 대통령. 뭐 이렇게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고 믿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저희가 그걸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그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성명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백악관에 지금 이란 사람들이 전화를 해오고 있다. 그거 알고 있다 내가. 저 사람들 지금 나랑 지금 협상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직접 대화하진 않았던 거였었죠. 그래서 저는 어제 해설을 해드릴 때 이란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란을 공격할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란 정부에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한 적이 없고 우리 대화하자고 협상하자고 뭐 한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봐라. 너 지금 우리 함대 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라고 지금 한 번 더 이야기해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시위대 대량 학살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권 교체 가져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이거 지금 만류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백악관 내부에서 밖으로 흘러나왔고요. 뉴욕 타임즈를 포함해서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씁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건 뭡니까? 최후 통첩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껴지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에 이란에 말했듯이 협상을 하라. 협상을 하라. 그들은 협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미드나잇 햄머 작전이라는 대규모 이란 공격이 발생했다. 미드나잇 햄머 작전 기억하시죠? 이란의 핵개발 시설을 타격한 겁니다. 이란의 핵개발 시설 타격할 때에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시한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나와라. 그런데 계속해서 이란 쪽에서는 무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무시를 했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라 하다가 그냥 타격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며칠 더 시한을 줬었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 시한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그냥 타격을 했습니다. 대규모 이란 공격을 했던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참혹할 것이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협상하러 나오라 이겁니다. 이란의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오늘입니다.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앞서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접촉하거나 협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이 이같이 보도를 합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걸프 지역에 추가 군사 자산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사망자 숫자가 6,100명이 넘었다. 확인된 숫자가 그렇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10,000명이 훨씬 넘는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36,000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보도까지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사살하면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미 엄중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함대를 보내놓은 곳이죠. 아라그치는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며칠 동안 나와 위트코프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우리 측에서도 협상을 요청한 적이 없다. 여러 중재자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테헤란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 저희가 정말 믿을 수가 없긴 한데 일단 이란 외무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위트코프 특사하고는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만 중개해주는 중재자들이 있어서 그 중재자들이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통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이란 외무장관은 이야기합니다. 협상은 위협과 함께 진행될 수 없다. 협상하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겁주면서 협상하기 있기 없기 없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란 외무장관은 대화는 위협과 과도한 요구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철수해라 이겁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세키안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테헤란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전쟁을 막는 모든 절차를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카타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미국하고 좀 연락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지금 이란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너희 시위대한테 발포하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다시 연결이 되면서 이란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보니까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람들이 아예 차량에다가 자동 소총을 놓고 총을 쏘면서 차량을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각하게 지금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부에서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이란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내부에서 만약에 군사작전이 진행이 되면 60일 안에 깔끔하게 다 끝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군사작전을 자기 마음대로 벌일 수 있는 시간은 60일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상 장기화되게 되면 의회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이 아니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60일 안에 과연 정권 교체를 깔끔하게 해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결론을 자꾸 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왜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전쟁에. 지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을 벌이고 지상군을 이란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국내 정치 문제 상황상.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역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역공이 이란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랍 지역 전체에서 역공이 벌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 내에도 이란과 연계되어져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내에서 여러 곳에서 테러 활동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민 정서까지 다 나빠지는 아주 악한 상황으로 몰아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과연 미국 정부가 견뎌낼 수 있는가? 아직은 미국 국민들이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에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본토 내에서 테러리즘이 다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각 지역의 지금 미군 부대들이 지금 공격을 받는 문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봤을 때 60일 안에 이란 정권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걸림돌로 잡혀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억지로 들어가 가지고 점령을 한다고 해도 과연 점령하면 지금 뭐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팔라비 왕세자가 다시 이란에 들어와 가지고 왕조를 세우겠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왕조가 들어서고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느냐? 그것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팔라비 왕조를 다시 세우자라는 이란 국민들도 일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민주정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안에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란 내부에서 시위를 이끌어왔던 지도부들이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조직이라든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게 일이 벌어진 거였으면은 그러면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뭐 정권 교체에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란에서 벌어졌던 시위들이 상당히 산발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기존에 있던 하메네이를 잘라내서 없애버린다고 해도 이 새로 정부를 차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거죠.